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리고 형이 지난 2일이었답니다. 그제 아동학대 혐의로 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환 조사를 받았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 2일에 손흥정 감독과 코치 등 3명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A군의 아버지가 3월 19일에 손 감독 등을 고소한 뒤에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였습니다. 고소 내용과 함께 경찰이 수사에서 넘긴 전반적인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확한 수사 내용은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인데요. 손흥정 감독 등이 A군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에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첫째는 아동학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합의 과정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오고 가려고 했을까 요구사항인데요. 일단 이 기소 여부, 손흥정 감독의 기소 여부, 물론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흥정 감독 등의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돼 기소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물론 범죄 사실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피해 아동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 전후의 상황에 빗대 보면 아동학대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흐름,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흐름에 비춰본다면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를 온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전제로 공탁을 한다면 이럴 때 공탁을 하라고 공탁제도가 마련된 만큼 상당한 감형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을 하면 잠깐만요. 이 잠시 뒤에 공탁과 관련해서 왜 질문을 드려야 되냐면 합의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 차이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 얘긴데요. 그게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합의금 5억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1억 드릴게. 이 논란이 됐던 통화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5억 그냥 주먹 해결해 그냥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비밀인데 1억 드릴게 그냥 한 거고. 아 됐어요. 1억까지 좀 해주세요. 진짜 너는 이제 자존심이야 자존심. 자, 5억 받아주면 1억 줄게. 이게 무슨 내용이었죠? 예,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A군의 아버지하고 손흥정 감독 측의 변호사가 대화한 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A군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 이미지가 걸린 일인데 5억 원의 가치도 없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5억 원을 요구했다가 손 감독 측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3억 원, 2억 원, 1억 5천 점점 이제 제시하는 금액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손 감독 변호사한테 당신이 5억 원을 받아다 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마치 검은 거래를 제안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 당시에 손 감독 측에서 상한선 3천만 원 이 원칙을 지키면서 결국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예. 이러면서 당시에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된 뒤에 이 피해를 당한 A군 아버지 측 변호사가 저희 사건 파일 24 제작진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5억을 받으면 1억을 준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걸 왜 상대방 변호사랑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때 이게 편집본이다. 이게 지금 공개된 그 내용이 편집본이다. 앞뒤 상황 다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 아버지도 A군 아버지도 이와 관련해 이건 여론몰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A군의 아버지 측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편집본이니까 앞뒤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면서요. A군 아버지가 한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에 관련해서 녹취록은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다 이러면서 아동학대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것처럼 녹취록에서처럼 만약 A군의 아버지가 손웅정 씨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손 감독 측의 법적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 자,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상대방 변호사한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내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떼어받는다. 사실 실제 변호사 업계에서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와 같은 일은 상당히 터부시되는 행위라 만약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적발된다면 바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만큼 오. 가장 큰 징계 사유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감행되었을 때 손 감독 측에 대한 사기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실제 전례로 불거져서 판례로 선고된 전력이 없다 보니까 유사 판결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변호사한테 돈 많이 받게 해주면은 그 중에 얼마를 떼주겠다. 물론 뭐 이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측은. 일단은 그렇죠. 일단 본질은 아동학대 여부겠죠. 하지만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처음에 5억을 요구하고 뭐 그 5억은 그냥 이른바 협상용이라고 해도 나중에 뭐 2억, 1억 막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3천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친다면 공탁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공탁금을 내면 어느 정도 형 감량에도 적응이 된다. 그럼 손흥정 감독 측에서는 대체 얼마를 공탁금으로 내야 될까요? 3천일까요? 5억일까요? 통상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응의 기준이 있는데 민사상 예상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일부 상향한 금액이 형사 합의금으로 오고 가는 금액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이익 등 소극적 손해, 여기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인데 여기에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치곤 높은 금액을 얹어서 지급하는 게 형사 합의금으로 오고 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건에서 실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손해, 나아가 정신적 손해 등을 감안해 본다고 하더라도 억대로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보니 형사 합의금이 억대라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탁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그래도 피해자를 상대로 배상하려는 피의자와 배상조차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아하. 것. 그리고 자력이 없어서 온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피의자를 일부 배려하는 측면, 나아가서 피해자 측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활용하라고 도입된 것이 공탁제도입니다. 아 서로 저쪽에서 너무 많이 요구했을 때도 공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 이와 같은 사안이 공탁제도에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이런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통상 오고 가는 형사 합의금보다 상당한 고액이어서 이와 같은 합의 과정을 현출하면서 부득이 적정 수준의 공탁금을 공탁했다고 제시한다면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손흥정 감독이 운영한다는 그 축구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손 아카데미. 근데 여기는 이 학생만 다니는 건 아니었잖아요. 다른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평소에 손 감독이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신의를 잃었다면 가만히 그냥 두고 봤겠죠. 근데 이 학부모들이 오히려 손흥정 감독을 옹호해주는 입장문을 내요. 사실 이제 어저께 시민단체에서 이 어른들 싸움에 이 아동학대의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손흥정 감독을 비판하는 첫 어떤 비판의 목소리, 입장문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바로 그 손 아카데미에 학부모들이 입장을 낸 겁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 부모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감독님하고 코치님들이 마치 중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인터넷 상에서 사진이 오고 가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운동 끝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뒤엉켜서 뒹굴고 이러던 모습을 학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어떤 고소를 제기한 이 학부모가 원망스럽다. 이런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수년간 아카데미에서 계속해서 지켜봤지만 주로 운동하는 부모님들은 그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체벌에 대해서 선을 긋는 그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물론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